이제 그럼 이어서 그 최근에 했던 라디오 작품들 좀 조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사실 라디오를 2017년부터 하고 나서 설명드리고 알려주고 싶은 작업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네. 다 해주고 싶어요. 아, 다음 그죠? 강의 때 한번 해볼게요. 진짜 다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은데. 네. 근데 그럴 시간이 일단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은 최근에 좀 크게 좀 저도 좀 신기했던 일이고 한데, 이제 2019년도 말쯤에 이제 그 서남권 지역, 그러니까 강서 지역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국제 공모가 있었는데, 경인 고속도로부터 이제 국회 전까지 가는 그 네. 국회대로라는 길을 네네네. 제물포 터널이라는 걸 만들면서 다 지하화 시켰어요. 네네. 그래서 지상부를 공원으로 만들고, 또 일부는 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국제 공모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시토포스, 네. 시토포스, 아틀리에 리옹, SL 디자인, 그거 스튜디오 201, 라디오 이게 당선이 됐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주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고 공원이 한 3.8km가 다 좁고 긴 공간인데, 그 스케일과 그 공간 규모에 맞는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네. 시설물들을 또는 공간 배치와 공간의 어떤 조율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팀에서, 우리 팀에서. 그게 이제 그 이야기고, 사실 이 공간에 대한 주요 전략이나 계획은 동영상이 너무 좋아서 네네. 그거를 뭐 첨부된 자료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라디오가 좀 추구를 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작업에 대한 건데, 좀 작고 이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고 피드백이 빨리 오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작은 일이라고 해서 절대로 저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작은 것들일수록 어떻게 좀 더 조경이라는 작업, 설계라는 작업, 디자인이라는 작업 들어갔을 때 달라질 수가 있는지 네네네. 좀 오히려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네. 일단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떤 작은 일이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일이라면. 네네. 금세. 근데 좀 안타까운 것들은 그런 경우 보통 이렇게 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쉽게 생각해서 하는 경우나, 또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뭐 큰 보상을 못 해주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씁쓸하긴 한데, 그 결과물 자체가 사실 제 의지 또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서 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신경을 좀 덜 쓰고 안 쓰고 관심 없는 네. 작은 프로젝트일수록 저희들 뜻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20년도 초반에 이제 독립기념관에 만들어졌던 그 시련의 돌밭이라는 이제 정원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독립기념관이 저도 이번에 처음 봤었거든요. 네네네. 결의 집, 결의 탑, 그리고 뒤에 또 무수한 전시관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관이인가 7개의 관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관, 그 관의 이름이 결의 시련. 결의 시련 이전에는 거의 뭐 조선시대 그 느낌으로 가고, 네. 결의 시련은 그 과도기 단계에서 우리가 탄압을 받았던, 네. 한국 전쟁도 있었고 뭐 일제 시대도 있었던 그 시대에 네. 아주 암울했던 우리 결의로 봤을 때 좀 시련의 시간이었던 그게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광복 이후 근대하고 뭐 평화되어 하나가 되자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까지 관이 딱 있는데, 네. 하필 이제 딱 그 관만 네. 내부 인테리어를 좀 공사비를 드리고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싹 다 이제 미디어 어떤 장치까지도 싹 다 바꾸는 네네. 이 모델링을 했는데, 그 관 안에서 바라보는 중정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그냥 비어져 있고 예. 잠목이죠. 크게 자란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쭉 올라오는 네네. 것들만 있었어요. 그 단계에서 이제 저랑 안기수 소장이 이렇게 좀 투입이 됐었죠. 네. 됐는데, 처음에 이제 안기수 소장과 이제 그 국립수목원 측에서 먼저 이제 컨택이 되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이런 개념이 담긴 정원은 아니었어요. 그냥 음지고 빛이 잘 안 들고 하니까 네. 관리가 좀 용이할 수 있도록 되는 식물들을 심고 돌 같은 거 큰 거 좀 놓고 이렇게 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받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 독립기념관이고 하면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무슨 기능을 하고 무슨 내용이 담기는지 좀 알아야지 뭔가 돼야 되지. 딱 그 정도까지였거든요. 뭔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제 그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전시관이 왜 리모델링이 됐고 리모델링 되는 주제가 뭔지가 확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상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결의 시련이었던 1900년대 초반부터 한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풍경을 좀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풍경이라 하면 뭐 대단한 풍경이라기보다는 우리 산야죠. 민둥산 그렇죠. 많고 네. 더군다나 일제 시대 때부터 광복전까지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뭐 피난 가는 행렬도 보이고 그때 정말 황폐했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너무 음지고 네. 식물들이 많이 자라기에는 좀 불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네. 식물들을 많이 심는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배수가 잘 되고 할 수 있는 돌을 좀 많이 쓰자.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거기에 적당한 식물들이 살 수 있게끔 하자. 였던 거고 그런 것들이 쭉 스케치랑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도 뭐 식물 자체의 이름을 적는다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적었냐면 뭐 뭔가 고초를 많이 겪은 듯한 나무, 뭔가 끈질긴 생명력이 느껴지는 풀, 뭔가 많이 아플 것 같은 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그 계획을 풀어 나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상세한 것들은 이제 국립수목원과 이제 빌드 디자인을 맡는 그게 A1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네. 그리고 당연히 자생종 위주로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살아온 생명력 가득한 그런 식물들과 뭐 미선나무 이런 건 특화된 것들은 미리 또 독립기념관에서 좀 지정해 준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국립수목원과 연결고리였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야기 좀 더 이렇게 층층이 쌓여가면서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되는 공간이 되었던 거고 의미가 많이 담겨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차 뭐 다 했다라기보다는 네. 큰 어떤 풍경과 이미지는 제가 이제 하고 그걸 충분히 스케치로 설명을 드리고 네. 나머지 채워나가는 것들은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아주 작은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네. 한 명이긴 하지만 너무 뿌듯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또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니까 그 중정 사이에 유리가 또 있는데 유리 안쪽에 이제 건물 안쪽에는 이제 큰 암막 커튼이 있습니다. 네. 그 암막 커튼의 영상을 딱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부터 우리가 진짜 결의 시련에 네. 네. 그때 네. 그 풍경들을 네. 보여준 영상이 다 정말 유리가 커요. 한 10m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영상이 다 끝나면 그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맥락적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와 여기서 정말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거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아니 또는 뭐 그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시련의 돌밭을 그 사람들이 쫙 보게 되면 그 실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름대로 이제 그 풍경을 연출하려고 이제 식재를 또 한 거니까 봄이면 봄, 네. 여름이면 여름, 네. 가을이면 가을에 볼 수 있는 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겨울에 가면 잎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그 열매 봉오리만 달려 있고 이게 또 스산함을 줘요. 오히려 겨울 또 멋진 정원이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서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뭐 정원 미학 이런 것보다는 뭐 메시지를 담아서 만드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정원. 네. 이것도 꼭 그것뿐만 아니라도 또 다양하게 또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정말 의미 있고 결과가 좋았던 그런 작업이라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시련도 돌바치고 좋네요. 물지림이라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또 민간의 작업이긴 한데 네. 사실 우여곡절 끝에 사실 만들어진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조경을 잘 모르는 데다가 조경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여를 많이 이제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또는 내가 나무를 좀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이미지들이 사실 훼손이 좀 많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걸 극복했던 완벽하게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던 작업이었어요. 네. 더군다나 라디오와 A1 같은 경우는 아직 신생 회사고 뭐 대가도 아니고 젊고 늘 결과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나름대로 은행의 옥상 정원에 좀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게 목표가 됐지만 네. 그리고 그 보고 자료를 통해서 오케이가 됐지만 만드는 내내 이제 공사판이잖아요. 흙이 보이고 뭐 밑에 구조물이 보이고 골조들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도중에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마지막 모습을 상상을 못하고 그 당시에 자꾸 아쉬운 것들을 내뱉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의견까지 또
이렇게 의견까지 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어느 정도는 또 받아들여줘야 또 계속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안 받아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받아줬던 거는 이제 우리가 을지름을 만들기 전에 조성된 곳에서 돌들이 너무 많았어요. 돌들이 너무 많아서 네. 측에서 이제 돌을 다 빼라고. 아.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돌담이랑 디딤 돌이랑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또 뭐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지만 작업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돌담을 빼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그러면 저기에 무슨 벽이 더 맞을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테인리스 발색 도장까지 간 철판을 막는 걸로 했는데 더 낫다고요, 저는 생각. 저희들 원함보다. 네네네. 그리고 디딤석 대신 디딤 돌 대신 네. 뭐가 좋을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디딤 목을 찾게 된 거죠. 네네네. 디딤 목도 그냥 이렇게 좀 반듯한 목재가 아니라 어딘가에 파여져 있고 골이 좀 나고 이런 나무 목재를 찾아야 되는 게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의 개입을 잘 풀면은 새로우면서도 더 나은 공간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의심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저런 나무가 왜냐면 소사나무를 저희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도 잘 자라고 높은 곳에도 자라고 해서 소사나무를 선정했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가치가 없는 나무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소나무를 심어라라는 그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자꾸 대나무 원래 있었던 대나무는 좀 심어라. 저기 좀 가려라. 이런 게 있어. 근데 저기 좀 가려라 하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인왕산이 있습니다. 인왕산이 보이는데도. 네, 인왕산 능선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밑에 맞춰가지고 벽을 살짝 만든 거고 저거를 가리다니. 그래서 좀 잘 보이는 부분에는 대나무 좀 더 심고 좀 뒤에 건물이 보이는 부분에는 이제 그 대나무 좀 심긴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소나무를 심어라.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전체 총괄 그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들은 좋은 호텔이나 그런 데 가면 소나무가 많지 않냐. 당장 우리가 그 옥상에서 내려다 보면 주변에 코리안 호텔들이 많이 있고 좋은 공간인데 거기 정말 희한하게도 소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한 거죠. 어디 가든지 소나무가 많은데 여기 와서는 좀 깊은 숲속을 느낄 수 있는 그 수종으로 가자. 그래서 오케이가 계속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계속 그런 말들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잔디 깔아라. 소나무 심어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다 보면 저도 내가 틀렸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맞나? 네. 저기 맞춰줘야 되는 건가? 네. 왜냐면 그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는 하니까. 그렇죠. 네, 또 그럴 수는 없죠. 자재는 발주됐고 또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약간은 우격다짐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마운딩을 열심히 만들었고 우리 의지대로 이제 쭉 했어요. 쭉 해서 이제 교목이 심어지고 관목류가 심어지고 뒤에 철판이 들어오고 이끼가 심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공사 기간이 한 몇 주 남아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좀 수월했어요. 평가가 달라지니까. 네, 평가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행장님께서 이렇게 너무 보기가 좋아하셔가지고 금융그룹 지주의 회장님까지 모셔서 이제 그랜드 오픈식을 하겠다라고. 근데 함부로 갈 수 없는 공간에서 너무 하시는 거죠. 그랬던 것인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조직,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든 거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끔은 밀고 나갈 필요성도 있겠구나. 네. 그렇다고 거기서 오만하게 거만하게 무조건 다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오는 질문과 의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하고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하면서도 더 이상 안 되겠는 선은 우리가 또 지켜나가 보자. 네. 라고 하는 우리 조직을 우리 크루를 이렇게 새롭게 다지게 하는 좋은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라디오의 작업 목표 같은 거, 네.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행복하고 건강하자가 가장 큰 목표인데 네. 그것보다는 또 조경과 제 활동과 공공의 어떤 역할을 찾아서 하고 싶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경 작업장 라디오가 좀 아주 탄탄하게 좀 이렇게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 바깥 연구소 아울렛이라는 어떤 부설 연구소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하고 싶은 거는 1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식풍속 세식풍경이라고 해서 네. 경치 우리나라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24절기를 담은 프로그램인데 뭐 경칩이 되면 청계산으로 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때 개구리가 진짜 깨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연구는 뭐냐? 개구리가 자생하고 번식하고 하는 환경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런 선선함, 이런 나무들 이런 거 꼭 연구해서 한다기보다는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그걸 뭐 또 연구 결과서로 나타나면 좋겠죠. 스스로도 이제 내는 거고 그런 식의 작업들을 바깥 연구소에서 직접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사료화시켜 나가는 거고 자료화시켜 나가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바깥 연구소에서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로 바깥 공간들을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여기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서울 플랜 2050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은 서울 플랜 2050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더라. 저는 좀 더 네. 다르게 한다. 네. 예를 들면 서울 플랜 2100. 아예. 네. 뭐 아니면은 또 다른 분야로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런 연구 결과물로 실제로 하고 싶은 거고 그냥 조경 계획하기 전에 대상지 분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업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아울랩이라는 작업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뭐 사실 순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네.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경 통신사 고아웃이라고. 고아웃. 네. 네.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조조답사라는 개념이 있죠. 또 그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덕후의 느낌으로 네. 어떤 공간에 가서 사진을 통해서 남겨두긴 하는 건데 네. 뭐 디테일 같은 거 찍어서 네.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기도 네. 하고 공간 요즘 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공간들을 또 찾아서 올리기도 하는데 네. 그거의 이제 확장판인 거죠. 아. 이건 어디서 또 착안을 했냐? 조선통신사라고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우리나라의 뛰어난 문물을 일본에 가서 좀 보여주는 정도. 네네. 그 우리나라의 뛰어난 어떤 조경 작업들을 뭐 외국이나 네. 어디나 또는 뭐 국내에서라도 계속 알려주고 네. 라디오랑 비슷한 개념이 라디오는 약간은 그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면 오프라인의 어떤 활동인 거죠. 고아웃스. 근데 사실 수익이 어떻게 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 그냥 하고 싶은 거 네네. 중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기획터 플랫폼이라고. 플랫폼. 네, 이거는 또 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즘 실제로 정원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내 그 인테리어나 플랜테리어 쪽으로 눈이 많이 가게 되고 굉장한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찾은 게 저는 이제 도시 안에서 조경의 역할을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저렇게 실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좀 버리자. 나는 못하니까. 근데 그럼 내가 다시 조경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도시 기획을 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건축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하고 있고 뭐 엔지니어링에서 도시 계획적 일을 하고는 있지만 민간에서 뭐 민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경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도시 기획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도 바깥 연구소랑 또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네. 토지 이용 계획과 뭐 지구 단위 계획을 뭐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네. 약간 엔지니어링급으로까지 이제 단독 엔지니어링급으로까지 될 수 있는 진짜 그 정도의 사업이죠.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하지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매우 중요한 비디오, 라디오, 비디오, 오디오, 미디어 세트가 있는데 네네. 비디오는 사실 뭐 이렇게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비디오의 약자가 뭐였나요? Very Important Studio예요. 매우 중요한 네네. 장소가 되는 건데 뭐 우리들을 위한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조경 작업인들을 위한. 네, 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오디오는 뭐냐? 음악. 그냥 우리 조경 작업하면서 또는 조경 공간에서 네네네. 나타날 수 있는 음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주 문화 생산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음악을 만들겠다. 네네네.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즐거운 생활 미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네. 될지 안 될지도 늘 모르지만 네. 왜 즐거운 생활이냐면 must enjoy study. 꼭 즐거워야 한다.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 생활 깊숙이까지 가야 되고 그게 조경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활동. 단순히 정원과 공원, 공간뿐만 아니라 네. 이런 작은 소품들까지 친환경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사업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기업 수준으로 정말 그 약간 망상적인 계획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
꿈이 크다고 해서 안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현실적인 꿈도 잘 꾸면서 목표를 이뤄나가면서 가고 있는 친구라서 네. 뭐 안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좁은 시선이 조경으로만 있는 시선이 깨지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게 저한테 가장 긍정적인 이런 목표들이 네, 주는 네. 긍정적인 효과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조경만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발주처나 이런 데도 다양한 이야기도 해줄 수 있게 되고 네. 굳이 내 계획안에 대해서 막 너무 작은 마음으로 뭐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상처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네.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네네네. 그런 걸 포용하면서 할 수 있게 되고 굳이 내게 안 돼도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소통이 원활해지고 네. 많이 잘 듣게 되고 음. 또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난 또 작은 브랜드가 이제 남다른 시선 자연경이라고 저거는 하나의 또 정원 작품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네이처 스코프. 네이처 스코프. 네, 저건 지금 몇 가지 그 형식이 있습니다. 벌써 다 계획이 있으시고. 네, 계획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네네. 다른 시선으로.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 이제 짧게 좀. 뭐 학생들은 한 70분에서 90분 사이에 강의를 듣게 되겠지만 네, 저희는 오늘 거의 한 두세 시간. 4시간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이쯤에서 학생들한테 한 가지 당부하실 말씀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죠. 사실 강의 끝에 당부를 한다는 게 사실 이게 맥락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는데 네. 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강의 내용을 뭐 충실하게 들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02학번이고 이제 내일 모레 많이긴 하지만 아직 젊고 뭐 어리다라는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좀 많기도 하고 왜 갖춘 것도 많지만 또 부족한 것도 알게 네.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은 젊은이로서 네. 또는 조금 더 이렇게 경험이 있는 젊은이로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 것이 이제 이 내용인데 뭐냐면 요즘에 제가 제 라디오 노트에도 적었고 뭐 어디 가서 약간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조경한다. 이것은 뭐 꼭 제가 스스로가 뭐 굉장히 뭐 철학적 사고를 해서 조경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목매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누구나 다 사람은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뭐 세상으로 나왔을 때 좋은 생각이냐 아니냐는 뭐 모르지만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로 또 이렇게 꿈을 꾸기도 하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간을 보기도 할 텐데 저는 이제 그때의 생각으로 실천을 할 수 있고 지금의 생각으로도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에 이제 몰두를 해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 또는 뭐 남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가장 잘 아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생각과 실천을 꼭 한 세트로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이든 한번 해보시라 라는 말 한번 해보고 싶죠. 그게 결과가 잘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이 인간 본연, 나 본연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나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고 실패하면 좀 돌아가고 다시 하고 그러면서 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의 세트로 그래서 앞으로 같은 젊은이로서 같이 부딪히며 살아가보자 라는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강의랑 크게 이제 뭐 연결되진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도 옆에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김주환 소장님의 어떤 그런 조경에 대한 그런 애틋함, 애정 그리고 되게 진솔함 그리고 뭐 이런 되게 조경을 대하는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태도 그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몸도 좋았어요. 무거워졌어요. 예.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 받은 그런 어떤
감동과 느낌이 학생들한테도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즐거운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거라서 네네네.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재동재 소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른 강의 자료에서도 나오실 테지만 여기서 나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이상으로 우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끝! 네, 끝.